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 4.15 총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격전지가 경남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워낙 크고 다양한 이슈가 많은 시국이라 더 화제성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오늘도 지역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고 계시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경남의 격전지들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 소장이자 경남 지식인연대 사무총장이시죠.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행정학 박사이자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은 유난히 셈법이 복잡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 소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 나오기가 겁납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네. 지금 방송하는 중에도 또 뭔가 변했을 수가 있고 해서 몇 번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네. 우리 경상남도 일단 3.15 부정선거 한 거 민주화 운동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변수가 생긴 총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은 총선 지방선거 모두 보수당이 항상 압승을 해왔던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경남 표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36.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7.2%, 불과 0.5% 차이로 이게 불과 0.5%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 5, 6%씩 가져갔으므로 요 진보 보수는 동률 별로 이제 큰 변수를 못 해놓은 거고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에 대통령 후보도 중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동률을 기로하는 셈이거든요. 그건 획기적인 일이었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 도의원 과반 의석을 진보 쪽에서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제 감지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촛불민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런 대형 어떤 분위기들이 유효기간이 다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특히 네. 우리 경남 지역에서 유난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복지 성장, 그다음 민주적 사회 성장 이게 오르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퍼주기냐 이런 이제 갈등 어느 게 옳은지 이제 상황 판단이 필요한 거고 경남에 유례 없는 정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확보하면 뭐하냐 지역 제조업 경제 위기 상황이 왔는데 네. 그게 어떤 것이 민심이 향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김두관 출사표 그다음에 홍준표 김대호 그 경남 출신 대권 주자들의 컷오프 이런 것도 너무 큰 변수였고 그로 인한 또 정치 신인들의 대거 출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변수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마스크 총선이란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이 실종되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에 호소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어느 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는 셈법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죠. 네, 유 소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이제 이번 주에 공천이 각 정당별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속도를 내다 보면은 그 동전이 양면같이 이제 그 혼란도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천 파장이라든지 뭐 여전히 많이 오게 돼 있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뭐 4년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연례적으로 4년 뒤에 이제 이렇게 총선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역대 우리가 어느 정부 때 못지않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특히 이제 그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이제 비판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여당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많이 이제 듣고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개혁, 결국은 이제 정치인의 물갈이죠. 이제 물갈이를 대폭할 수밖에 없는데 각 정당별로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 이제 물갈이 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천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물갈이 폭을 알 수는 없는데 네. 현재까지는 뭐 거의 절반 이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총선에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국정 심판에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아주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감염, 이 대확산 네. 이런까지 덮쳤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아마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2년 뒤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맞물리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다음 대선의 어떤 바로미터이자 어떤 그 다음 대선의 그 어떤 가늠자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당은 역시 야당이 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정을 혼란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죠. 결국 이번 선거는 여당을 심판하느냐 야당을 심판하느냐 이런 아주 양대 구도가 극렬하게 맞물리는 그런 선거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더 격전지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후보들도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 소장께서는 어디를 경남의 격전지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경남 격전지와 주목받는 후보는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격전지로는 양산갑 이제 민주당 이재용 후보와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 그다음에 진해의 민주당 한기철 후보하고 통합당의 뭐 유원석 이달권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거제 민주당 문상무 후보하고 통합당의 서일준 후보가 이제 격전지로 점쳐지고요. 기대되는 후보는 이제 마산의 뭐 박남현, 하기남이라든지 진주의 황경호 씨, 그러면 신인들이 지금 뭐 황경호 씨 같은 경우 신인인데 그 기대되는 후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예, 내용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안소동 평론가가 꼽은 경남의 격전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경남에는 이제 격전지가 아닌 곳이 없죠. 예, 4년 전, 뭐 8년 전에는 언론에서도 격전지를 이제 보도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뉴스거리도 적었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 경남이 전체가 이 격전지가 되었다. 그래서 보수 지형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진보 지형의 어떤 정치 판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곳곳이 저는 뭐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뭐 최대 격전지라면은 창원 성산구를 꼽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가장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선거 방송을 생방송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굉장히 이제 보도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주변에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좀 신속 정확한 방송 보도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창원 성산구에는 당시 이제 504표 차이로 아주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여당과 여당 간의 후보 단일화,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 성산이 제일 이제 그 격전지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한번 가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긴급 투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 그 경남도지사 출신 김두관 지사와 나동연 그 시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장과 전 시장과 전 장관, 전 시장과 전 도지사, 그리고 이 구원투수 대 현지 지킴이 이런 대결, 이제 네. 대결 구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산 하포구인데요. 하포구에 이제 경남에서 제일 정치적 거물을 할 수 있는 5선의 그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을 경선에서 이제 컷오프 시키면서 최형두라는 정치 신인이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정기훈 후보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굉장히 여기도 요동을 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많은 곳 중에서 최대 격전지로 이 창원 성산구를 또 네. 꼽아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16일에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던 곳입니다. 네. 왜 이곳을 또 최대 격전지로 꼽아주셨는지. 작년 이제 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거 출동을 해서 여야 간에 이제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선거로 판이 굉장히 커졌죠. 네. 이미 이제 경남의 정치 1번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뭐 여야 간에 그 각 당의 대표들이 다 이게 보름 이상 상주를 하면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또 여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또 여기에는 또 역대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진보 진영의 단일화, 또 보수 진영 후보 간의 이 단일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이기고 지고 이렇게 완전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선거가 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래통합당의 이제 전직 강기훈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여정국 후보가 리턴 매치를 할지, 아니면 범여권 후보 간에 단일화된 후보가 강기훈 후보가 다시 경쟁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보수와 진보
이 대결 구도, 그다음에 진보가 분열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보수로서는 어려운 지역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노동계 인사들이 여기 대거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미래통합당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고요, 정의당, 민중당까지 일단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디에 딱 중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우선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제 단일 후보 내느냐 마느냐 가장 큰 변수인데 뭐 단일화 실패하면 뭐 패배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 판단이고 민노총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서경철 단일화를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을 배제를 한 상태로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후보의 단일화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후에 다시 민주당의 이응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이제 결국은 승리가 어느 정도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응석 후보 같은 경우는 민노총 경남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강기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가 되긴 했지만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응식 후보를 내세워서 한노총 출신의 좀 성격이 다른 한노총 출신이긴 하지만 노동자 끌어안기에 나섰고 일단은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거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노동자 끌어안기 이미지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 즉 진보 쪽 모두 다 이제 복잡한 상황이고, 쉽지가 않네요. 예, 이 모든 상황에서 교집합은 결국은 노동자를 대변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노동자의 마음을 잘 읽고 대변할 것인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판세를 판가름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 민중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노동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그 선을 긋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갈 때까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지역 제조업 부진 거기 덩달아서 노동자 홀대, 두산중공업 사태 이런 것들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좋긴 합니다. 노동당이나 이런 데서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노동자의 실직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뭐 빵을 주고 나서 착한 일을 같이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뭐 물이 섞이기 힘든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봤을 때 여권에 지금 뭐 이제 노동에 관련된 건 이제 일단락 짓고 코로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권에 전반적으로 이제 불리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확진세가 조금 청정 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수그러들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양산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 전 지사가 대구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김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나동현 전 시장과 김두관 의원의 격돌이 됐는데요. 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양산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고 그래서 뭐 제2의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라도 이제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데 가까이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죠. 양산과 그 김해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김해와 양산을 잇는 선거를 우리가 낙동강 벨트다, 낙동강 전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당 대표고 대선을 출마했던 분인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도 그랬지만은 일반 유권자들도 이 두 분의 빅매치를 한번 기대를 했는데 그죠? 이게 이제 매치가 성사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양산 대첩을 이제 그 혈전을 이제 보고 싶은 그런 뭐 언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좀 아쉽고 미래통합당에는 양산 시장이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 전 시장은 이제 시의원을 거치고 시장을 두 번 한 그야말로 지역의 어떤 지킴이자 토박인데 여기에서 이제 거물급 잠룡이라 불리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이제 결투가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장과 대권 후보 잠룡 간의 어떤 승패다. 저는 그렇게 구도를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평론가께서 지금 양산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 소장께서는 초반에 양산갑을 격전지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양산을을 보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양산을만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양산갑 상황이 지금 전혀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양산갑은 지금
원래 양산 신도시 대표하는 물금읍을 끼고 있는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의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근데다가 2016년도에 양산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갑을로 나뉘었거든요. 네. 그때 나뉘면서 갑 쪽으로 많이 간 그 선거 인구들이 누구냐면 이게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그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구수가 늘었고 19대 3당 합당 이후 19대 민주당 서영수 의원 당선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의석을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죠. 정부 행정관 출신 송인배 씨가 5번 출마했는데 매번 5% 차이로 낙선을 했거든요.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약간의 변수로 인해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난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송인배 후보가 윤영석 현재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통합미래당 윤영석 후보에게 4.8%의 차로 석패를 했습니다. 쉽게 졌네요. 예. 근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41.9%,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9.6% 큰 차이로 꺾었고 양산 갑에서는 더 큰 차이로 이제 꺾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양산시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이 을 지역 못지않게 격전지로 이제 아마 점치고 싶습니다. 네, 변수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부산의 양산 캠퍼스 유휴 부지 개발로요. 이재영, 윤영석 후보 간 공방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맞습니다. 이재용 후보가 이제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을 수차례 했고 정책통이거든요. 경제통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재용 후보가 윤영석 후보는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윤영석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첨단 산악단지 실버 산악단지 양산대 부산 캠퍼스에 있는 그 단지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었는데 네. 미개발 유휴 부지로 지금 개발을 못하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영석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지금 공수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됐거든요.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잘 안 됐고 아마 윤영석 후보 입장에서 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이게 본인이 공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나 특목고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여론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감정 싸움이 되고 있고. 지금 그쪽 부지에 대한 경제성 없는 계획으로 2040년까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그냥 양산시에서 수용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개발해야 된다 해서 공격하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전문가들께 이번 총선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어디가 격전지고 어디가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각 당에서 공천이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또 코로나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수그러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총선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표출이 안 되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만은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제 온라인 선거가 많이 가능해지면은 유권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시기적으로 다가오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갖다 보면은 막판에는 엄청난 선거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진상 경상남도 정책연구소 단디소장 그리고 안소동 시사평론가와 함께 경남의 총선 예상 격전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예비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점점 뜨거워지는 반면 코로나19라는 큰 역경에 앞서서 유권자들의 호응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단기간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후보자들의 대전이 더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